네, 18차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확률에서 xy가 정규분포 이걸 따르고요. 두 양수 a, b에 대해서 이걸 만족할 때 a, b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두 양수가 나와 있고요. a, b의 최대값이래요. 이러면 여러분 최대치수가 나오면은 수원이나 수투, 미적분에서는 이차함수냐, 현수기하냐, 조건이 있냐 없냐 이런 걸로 순서를 나누기도 하는데요. 우린 그거 말고 두 양수랑 a, b의 최대값이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거의 산술기하를 의심을 한번 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산술기하 평균이 어떤 거냐면요. 두 양수 a, b가 있을 때 두 수의 합은 2루트 a, b보다 크거나 같다. 물론 등호는 a, b가 같을 때예요. 최대값이기 때문에요. 이거의 최대값, 즉 이 합이 일정하면은 a, b의 최대가 나오고요. 곱이 일정하면은 a 더하기 b 합의 최소값이 나오겠죠. 근데 여기 딱 맞으니까 산술기 할 것 같아요. 그럼 문제를 한번 가볼까요? 자, x가 a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요. 이제 표준화 시키면 g는 3분의 a-15보다 작거나 같고요. y가 b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요. g는 4분의 b-20보다 크거나 같대요. 여러분 어떤 값이 있는데요. 어떤 애는 작거나 같고요. 어떤 애는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0이면 당연히 0.5면 말이 되는데요. 0.5가 아니어도 상관없죠. 만약에 요거예요, 요 값이면 이거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랑 같으려면 요 반대쪽에 요 값이면 되죠. 네. 그죠? 그리고 반대로 이쪽에 이만큼의 작거나 같으면요. 이만큼이 또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두 수는 어떤 관계에 있어야 돼요? 3분의 a-15는요. 4분의 b-20과 같긴 같은데 절대값이 같고 부호는 반대여야 돼요. 반대쪽에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요 식을 정리해주면 4a 더하기 3b는 120이라고 나오게 될 거예요. 따라서 이제 여러분 a, b의 최대값 4a 더하기 3b가 일정하잖아요. 이거는 2루트 4a 곱하기 3b가 될 거고요. 120이라는 값이 2루트 12ab예요. 그러면 요거는 없어져서 60일 거고요. 양변 제곱하면 60 곱하기 60은 12의 ab니까는요. 이렇게 합분하면 5죠. 그래서 ab는 300보다 작거나 같아서 최대값 300. 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이번 문제 볼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한번 던져서 홀수의 눈이 나오면 나온 눈의 수를 점수로 하고요. 짝수의 눈이 나오면 나온 눈의 수를 2로 나눴을 때의 몫을 점수로 하겠대요. 자, 첫 번째 시행에서 5 또는 6의 눈이 나왔을 때, 나와요. 혹시 조건 정리 아닌가 의심해야 되겠죠? 총 4번의 시행에서 나온 모든 점수의 합이 9가 될 확률을 P분의 Q라고 하재요. 이때 P 더하기 Q의 값을 구하여라. 이런 문제예요. 풀이 보시면은 풀이는 확률로 계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랑 강의할 때는 한번 경우의 수로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 전체 경우의 수 계산할 수 있을까요? 5 또는 6의 눈이 나와야 돼요. 처음에 5 또는 처음에 6의 눈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전체는 2죠. 첫 번째. 그 다음에 총 4번의 시행이니까요. 3번을 더 하면 돼요. 그 3번에서는 6이면 되니까요. 2 곱하기 6의 세제곱. 이게 전체일 거고요. 자, 점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1이 나오면 1, 2, 3, 4, 5, 6이라고 나올 수 있고요. 이때 점수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홀수면은 그대로 가요. 짝수면은 반으로 나눈다고 했으니까 결국 여러분 1이 나올 수 있는 거는 2번, 그죠? 2가 나올 수 있는 건 1번, 3이 나올 수 있는 거 2번, 5가 나올 수 있는 게 1번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나올 수가 없네요. 그럼 이제 첫 번째 가는 거죠. 5 또는 6의 눈이 나왔을 때니까요. 5의 눈이 나왔을 때예요. 예. 그러면 5가 나왔으면은 뒤는 얼마가 나와야 될까요? 5 더하기 모 더하기 모 더하기 모가 9가 나와야 되니까요. 4, 1, 2밖에 없네요. 그럼 이거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이 나올 수 있는 거 2개, 또 1이 나올 수 있는 거 2개, 그 다음 2가 나올 수 있는 거 하나예요. 그죠? 거기에 얘네들이 순서가 3개 중에서 2가 나올 수 있는 자리 하나만 택해주면 되잖아요. 그거만큼 배치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12, 12가지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6의 눈이 나왔을 때요.
6에 눈이 나왔을 때, 네, 이때는 6 더하기 모 더하기 모 더하기 모가 9가 나오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6이면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여기가 2로 나눠지니까 3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합이 6 나오는 경우를 체크하면 되는데요. 2, 2, 2 있고요. 1, 2, 3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경우에서 찾는 거예요. 2가 나올 수 있는 거 하나, 2가 나올 수 있는 거 하나, 2가 나올 수 있는 거 하나. 어차피 여러분 2, 2는 자리 바꿔봤자 2죠. 그래서 요거 네 12개, 1개. 그 다음 1이 나올 수 있는 거 2개, 2가 나올 수 있는 거 하나, 3이 나올 수 있는 거 2개예요. 근데 여러분 1, 2, 3은 자리를 계속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3팩토리얼 만큼 나오겠죠. 그럼 이거 얼마예요? 6, 24. 따라서 여러분 전체 경우의 수는요. 아까 전체가 얼마였어요? 2 곱하기 6의 세제곱분의 12, 1, 24 더하면 얼마죠? 37이죠. 그러면 6의 세제곱이 36에 6 곱하면 216, 거기다 2 곱하면 432죠. 432분의 37. 네, 그래서 이렇게 답을 찾아주시면 돼요. 자, 그럼 3번이요. 1, 2, 집합 A는 1, 2, 3, 4의 모든 부분집합 중에서요. 임의로 서로 다른 두 집합을 동시에 택하겠대요. 모든 부분집합이니까는요. 모든 부분집합 어떻게 생겼어요? 뭐 공집합부터 시작해서 집합 1, 집합 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집합 1, 2도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집합 1, 2, 3, 4 이런 모든 부분집합 네, 일단 몇 개겠어요? 2의 4제곱 개겠죠. 그죠? 이런 부분집합 중에서 두 개를 그냥 동시에 택하겠대요. 그럴 때 택한 두 집합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확률에서 x라고 하겠대요. 이때 평균을 구하는 과정이래네요. 한번 구해볼까요? 모든 부분집합의 개수는 여러분 알죠? 집합 1, 2, 3, 4, 2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 네, 2의 4제곱이고요. 확률면서 x는 0부터 3까지 정수를 가질 수 있으니까는요. 왜 0부터 3까지인지 아시죠? 제일 큰 건 1, 2, 3, 4인데 이거와 서로 다른 부분 집합을 동시에 잡아야 되니까는요. 큰 걸 잡아봤자 1, 2, 3 뭐 이렇게 3개짜리 잡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0은 1, 2 잡아도 안 되고 공집합 잡아도 뭐 0개겠죠. 네, 그렇게 됐을 때 확률에서 x의 값이 k일 확률 은 이렇게 된다. 그래서 뭐 전체는 16 콤비네이션 2인 거 알겠고요.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x가 1일 때의 확률부터 한번 체크해 볼까요? 0일 때는 너무 뻔하니까 1일 때. 1일 때는 얘기는요. 부분 집합을 결정할 때요. 부분 집합의 공통의 부분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뭔지 모르니까 걔는 4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서만큼 나오겠죠. 그거를 여러분 1이라고 둘게요. 1이라고 두면 공통인 부분 1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 전에 아이디어로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릴 거예요. 이렇게. 네. 여기 여러분 전체 집합 U는요. 집합 A의 부분 집합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여러분 서로 다른 두 개의 집합, 부분 집합을 잡은 거예요. B, C를 잡아낸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에 만약에 여러분 2가 들어가고 3이 들어가고 요 밖에 4가 들어가면은요. 두 부분 집합은 이렇게 잡았다고 보는 거죠. 1, 2랑 1, 3을 뽑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만약에 여러분 여기가 2, 3이고 여기가 4면은요. 두 부분 집합은 1, 2, 3이랑요. 1을 뽑아낸 거예요. 이렇게 뽑는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런 관점이 가능해요. 이걸 쓸 때 네. 어떤 원소들이 있으면은요. 그 원소는 집합 B 또는 그러니까 B차 집합 C죠. B차 집합 C. B차 집합 C와 C차 집합 B랑 그 다음에 어디요? B 합집합 C의 여집합 중에 한 군데에 들어가게 돼요. 교집합을 제외하고 요 교집합의 원소를 제외하고 나면요. 여기 아니면 여기에 나머지 교집합의 원소를 제외한 나머지가 배치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배치가 될 때마다 집합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 1일 때의 경우의 수는요. 이거일 때 경우의 수는요.
4C1 곱하기 여기 1이 오면은 1이 3개 중에 어디 한 군데 아니 2가 3개 중에 한 군데 들어가면 되고요. 3이 3개 중에 한 군데 들어가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3개, 2, 3, 4니까 3개인데 그 3개가 어떻게 결정된 거냐면은요. 전체 4개 중에서 하나가 빠진 거예요. 그죠? 예, 요 1이 여기로 온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이게 서로 다른 두 부분집합인데 말이 안 되는 경우가 하나 있어요. 언제냐면 1이고 여기가 공집합이고 여기가 공집합인 거예요. 이게 하나도 안 뽑혔어요. 1, 2, 3, 4가 밖에 뽑힌 거예요. 그러면 B도 1이고 C도 1이죠. 이런 경우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경우 하나를 빼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문제가 돼요. 어떤 문제냐면 네, 여기에 여러분 2랑 그림 두 개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여러분 2, 3, 4가 된 경우랑요. 이렇게 된 경우는 여러분 이때는요. 부분집합이 1, 2, 1, 3인 거고요. 이때는 부분집합이 1, 3, 1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두 개를 구분하나요? 그냥 16개 중에 두 개를 순서 없이 뽑는 거기 때문에요. 우리는 구별을 해주기 위해서 B와 C라고 두긴 했지만 실제 B, C는 순서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를 2로 나눠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을 때요. 요 나에 들어갈 건 어떻게 되겠어요? P, X가 K일 때는요. 16 커뮤니케이션 이 중에서요. 이 1이 여기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4CK에 곱하기 2분의 3의 K-1 빼기 1이 나가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나를 구했으면 이제 뭐 거의 다 한 거죠. 네. 계산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X는요, 0부터 3까지 K 곱하기 이거고요. 그러면 이제 K 대신에 요게 올 테니까는요, 요거 상수니까는 상수는 그대로 빠져요. 그러면 요 4CK에 2분의 3K-1 1이 있을 거고요. 이거를 계산해내면 이제 다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 시그마 부분만 먼저 계산을 할게요. 시그마 부분 계산하면은요. 4C0에 2분의 3의 0이니까 마이너스 1제곱, 3의 마이너스 1제곱, 0 집어넣으면 3의 마이너스, 잠깐만요. 0. 0 집어넣으면 이게 0이죠. 0. 0 곱하기 해서 네, 더 계산할 필요도 없네요. 4C0에 3의 K에 0. 3의 잠깐만요. 3의 4-K. 이거 제가 잘못 썼네요. 예, 요게 아니라 요거. 네, 3의 4-K잖아요. 그죠? 그래서 3의 4-K. 그러면 3의 4제곱. 빼기 1, 그죠? 더하기 1 곱하기 4C1에 2분의 3의 세제곱 마이너스 1, 2 곱하기 4C2에 2분의 3의 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3 곱하기 4C3에 2분의 밑에다 쓸게요. 3 곱하기 4C3에 2분의 3의 1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얘는 사라질 거고요. 요거 계산하면, 요거 계산해주면은요. 0 더하기 52 더하기 48 더하기 12라고 나오고요. 16 컴퓨터 2까지 나눠주면 다는요. 15분의 14라는 결과값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요 밑에다가 각각을 대입해서 계산해 주시면 네, 480이라는 값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요. 이 문제는요. 이거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누구냐면 요거. 네, 요걸 찾아내는 게 어렵거든요. 요거 찾아낸 거는 이 아이디어를 갖고 찾아냈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번이요. 다음은 30보다 작은 두 자리 자연수 중 임의로 서로 다른 두 자연수를 동시에 선택할 때 선택된 두 자연수의 합이 30보다 작은 확률을 구하는 과정이래요. 자, 30보다 작은 두 자리 자연수 중 임의로 서로 다른 두 자연수를 동시에 선택하는 경우는요. 10부터 19까지, 20부터 29까지니까요. 총 몇 개예요? 총 20개죠. 그래서 20 컨비네이션 2가 되는 거예요. 이때 합이 30보다 작도록 선택된 두 자연수를 A, B라고 하고요. B를 더 큰 거라고 둘게요. 그러면 A에다가 B를 더하면은 뭐죠? 여기 합이 30보다 작은 거니까는 30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29보다는 작거나 같을 거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B라는 애는요. A보단 커야 돼요. 우리
17차시에도 됐죠. 이렇게 둘 수 있죠. 무조건 하나 이상 크면 돼요. 걔보단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b는 또 얘보단 작아야 되겠죠. 왜냐면 합해서 29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 b는 29-a보다는 작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온 거고요. 요 부등식은 여기서 온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럼 a가 정해지면 b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개예요? 여기 b의 수는 여기서 요거 빼고 29-a에서 a 더하기 1을 빼고 양쪽에 등호가 있으니까 더하기 1을 하면 되죠. 그러면 얘가 나오겠죠. 그래서 a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이 얼마예요? a가 정해지면 b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이만큼이니까는요. a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 얼마가 돼요? 이게 여러분 0보다는 커야 되잖아요. 그죠?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좋으니까. 그러면 최대가 얼마예요? a가 14죠. 예. a는 최대값은 14가 되는 거고요. 그럼 a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돼요? 14까지가 되고 그 다음에 a는 두 자리 자연수여야 되니까 15보단 커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가 여러분 14예요. 그래서 요거 아까 20이었죠.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 얼마 나와요? 20 컨비네이션 2 계산하면 20 곱하기 19 나누기 2 곱하기 1 하면 되고요. 얘는 여러분 이게 그냥 계산해도 되고요. 뭐 29를 14 곱해 29에다가 이제 1, 2, 3, 4, 5니까 뭐 5개를 해도 되고 여러분 그냥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29 곱하기 5에 빼기 2a니까 2에 10부터 14까지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계산해주면 결국 38분의 5라고 나와서요. 가나다인데 여기도 또 라가 있네요. 그쵸? 네, 가나다의 알맞은수를 PQR이라고 했으니까 P20, Q14, R은 38분의 5죠. 그래서 그거 계산해주면 19분의 85. 3번 답을 찾아주시면 돼요. 자, 5번은 정규 분포 나왔죠. 그 다음에 뭐 부등식 나왔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아무 조건이 없을 땐 뭐 해주면 돼요? 표준화 시킬 건데요. 일단 여러분 가래 보니까 62보다 m이라는 애가 있으면은요 62보다는 크거나 같은 값이요. 이 값이요 54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러면 결국 m은 얼마예요? m은 둘의 가운데 값이에요. 그죠? 그래서 m이 얼마가 나와야 돼요? 58이 나오면 되는 거죠. 그럼 58일 때 문자 하나로 바뀌었죠? 그럼 뭐 끝났네요. 그죠? 문자 하나씩 하나 필요하면 되죠. 그래서 g는 시그마 분의 58에서 56에서 58 빼면 되니까요. 마이너스 2예요. 시그마 분의 마이너스 2가 작거나 같은 게 0.1587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그려보면 0보다 이건 작은 값이에요. 무조건. 그래서 여기가 시그마 분의 마이너스 2인데 요만큼 여러분 0.1587이에요. 그럼 이만큼이 얼마예요? 0.3414. 그러니까 이 값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요. 그러니까 시그마는 2죠. 그래서 m 더하기 시그마 60. 그래서 1번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6번 문제는요, 연속 확률변수에서 이제 어렵게 나오면, 뭐, 이렇게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XY가 각각 정규분포 얘와 얘를 따르고 있고요. 그러니까 X는 n, 시그마의 제곱을 따르고요. Y는 2m, 2 시그마의 제곱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4 시그마의 제곱이라고 있으면 4 시그마라고 잘못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게 좋아요. 문제 보니까 전부 다 2배씩 이루어져 있네요. 그죠? 자, 그림과 같이 m과 2m의 범위에서 두 확률 변수의 정규분포 곡선과 직선 x는 n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1, 그다음 두 분포 곡선과 직선 x는 2m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2라고 하자. 그때 이거와 이거의 값이 이렇게 줄 때 S1-S2를 구해라 이거예요. 설마 이걸 적분하려고 하진 않겠죠. 여러분 연속 확률 변수 그래프는요 엄청 복잡해서 여러분 적분을 배운다고 해도 적분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얘도 좀 아이디어가 필요해요. 네, 어떤 아이디어가 필요하냐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태까지 여러분 우리 어떤 넓이를 구할 수 있었어요? 어떤 애가 있으면은요 0에서부터 이만큼의 넓이를 구해낼 수 있었죠. 그럴 때 확률값으로 구하니까 이런 식의 숫자들이 나왔던 거잖아요. 그럼 얘는 지금 뭐가 필요해요?
이만큼이 현재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죠? 이만큼이 없어요. 그러니까 m에서부터 em까지의 넓이를 찾을 수 있어요, 실제. 그죠? 이 곡선에서. 네. 그죠? 그러면 일단 여러분, 일단 어떤 걸까요? 시그마와 이 시그마가 있으면 누가 시그마가 더 큰 거예요? 이 시그마가 더 큰 거죠. 2배니까.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 있을까요? 이 시그마가 얘가 더 크니까는요. 확률면수 y가 갖고 있는 그래프는 누가 될까요? 또 확률면수 x가 갖고 있는 그래프는 누가 될까요? 이거를 체크해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누가 되는지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y는 일단 표준 편차가 작으니까요. 작으면 어떻게 돼요? 모여서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x의 확률 밀도 함수를 fx라고 두고요. 얘의 확률 밀도 함수를 gx라고 두면 요게 fx고요. 이게 gx예요. 그죠? 네, y는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부분의 넓이를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뭘 찾을 수 있냐면 얘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x가 m부터 em까지의 넓이를 찾아낼 수 있어요. 그죠? 어떻게 해요? 이만큼으로. 그래서 요 부분을요. 나와라. 네, 이 부분을 뭘로만 잡아낼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a라고 잡을게요. a란 문자 없죠? 네, a라고 잡으면 이 넓이는요 s1 더하기 a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잡을 수 있는 게요 m, y, em이요 이만큼의 넓이니까요 s2 더하기 a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s1에서 s2 빼달라 그랬거든요. 그럼 두 개 빼시면 돼요. 빼면은 s1-s2는요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면수 x가 m과 em 사이에서 확률면수 y가 m과 em 사이일 때를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바로 s1에서 s2의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만 잡을 수 있으면 이 문제는 조금은 간단하게 표현을 해줄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요 x의 확률이요 m부터 em까지가 있는 게 아니고 2분의 m부터 2m까지가 있어요. y는요 2m부터 3m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원하는 값을 체크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거 뭐 해야 될까요? 어쩔 수 없이 표준화 시켜야 돼요. 아까 x 여기 있죠. x가 m, 시그마니까는요. m 0에서부터요. 시그마분의 m까지고요. 얘는 2m을 빼니까는 이 뒤가 0이네요. 지고 여기가 2 시그마 분의 마이너스 m. 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의 넓이를 찾으면 돼요. 근데 두 개인데 그 두 개의 식은 어디서 찾으면 돼요? 여기서 찾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것도 표준화 시킬게요. p 2분의 m은요. 시그마분의 m의 2분의 m에서 m 뺄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m이에요. 이거 g는 빼니까는 시그마분의 m 이 값이 0.5328이고요. 또 하나는 g는 얘는 0에서부터 2m 빼니까는 2시그마분의 m이에요. 이 값이 0.1915라고 주어진 거죠. 그걸 뭐 이 두 개 가지고 풀어내시면 되는 거죠. 네. 요거 이렇게 지울까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림 그리면 여러분 쉽게 잘 보여요. 지금 요거부터 표현을 할게요. 0을 기준으로 여기가 시그마분의 m이라고 둘게요. 그럼 여기는 2 시그마분의 마이너스 m인데 그거의 2배니까 요 마이너스니까 여기쯤으로 보면 되죠. 이만큼이 0.5328이에요. 그리고 0에서부터요 2분의요 요만큼. 네, 여기가 2 시그마분의 m이에요. 요만큼이 0.1915래요. 그러면 여러분 요만큼도 얼마예요? 이것도 0.1915예요. 네, 절대가 같으니까. 그럼 2를 곱하면 1915에다 2 곱하면은 3830이죠. 3830 빼면은
요 부분이요. 0.8941인가요? 1498? 뭐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볼게요. 0에서부터 시그마, 이만큼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까요? 실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넓이 얘는요. 이만큼에서요. 마이너스 2, 요만큼을 빼라고 했으니까 요거 빼면 되네요. 그러니까 여기네, 여기. 그래서 결국 답이 0.1498. 네.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요. 그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연속항수면수에서, 네, 여러분한테 문제를 제시할 수 있는 웬만한 경우를 지금 다 준 경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보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